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3일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볼륨 높였습니다. 네. 자, 그럼 라이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차트 분석부터 확인을 해보면서 지금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제가 2월 9일날 하락폭이 좀 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하방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 비트코인은 꽤 많이 가격이 빠져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네. 회사 화장실에서 봐주시는 밤에는님 감사합니다. 또 저를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사하네요. 볼 것도 없는 방송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아무튼 5%에서 7% 정도 하락이 나와줬고, 하락이 나온 뒤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은 저항이 지지로 변곡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말씀드린 이후에 반등이 약 2.8% 정도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다음의 방향성을 알아봐야 될 텐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본 다음 차트적인 방향성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를 했던 결과로는 그래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상태였고, 윗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윗꼬리 캔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했고, 유의미한 비트코인의 맥점인 22.5 라인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 변곡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이 라인이 깨진 이후에 굉장히 딥한 하락이 나왔고, 단기 반등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이후에 3% 가깝게 단기 반등도 나와준 상태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일봉을 저점 고점 체크를 해보면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점차 모멘텀을 낮춰가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22.5 부근을 다시 넘어주지 않는 이상 하락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차트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순으로 연결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일봉에서 명확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 단기적인 R에서 S 플립된 구간에 가격이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을 또 체크를 해보자면, 이 플립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일정 레인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매집 구간이 상당히 좀 짧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주면서 이 매집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윗방향으로 치는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미 이 상단 박스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털어냈다고 보이거든요. 고점에서 횡보는 저점에서 횡보와 똑같이 물량을 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터져주는 형태가 유지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소강된 상태가 쭉 유지가 됐었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콘솔리데이션 구간, 조정 구간이면서 매집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는데, 이런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형태가 나와준다는 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 익절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RSI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올라감의 반대로 상대 강도 지수, 즉 매수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건 매수세가 실제로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이 고점에 도달할 때마다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됐다, 슬슬 익절할 때가 됐다, 조심해라,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실제로 가격이 꽤 많이 빠져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대략 23K 정도인데, 이때부터 체크를 해보면 6.6% 정도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현금화를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지지로 잡힌 구간이 22.5예요. 그러니까 플립 구간이죠. 저항이 지지로 변곡되었던 요 자리가 되는 건데, 이 자리를 단기적인 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알트를 들어가신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캘핑 형식 혹은 단타, 길게는 한 2일 정도 가져가는 단타 형식으로 포지션 구축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셨다면 4번을 눌러주시면 되고, 일봉에서는
때는 일단 이런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을 차례차례 낮춰가는 하락 추세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대부분 요 추세선을 그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보다 조금 정확한 게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서 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큰 모멘텀으로 그려놓는 게 조금 더 명확한 차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플립된 구간에서 저점을 어쨌든 인지를 해줬으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롱 포지션을 잡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알트코인들 단기적인 스캘핑 형식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형태였어요. 그죠? 근데 처음으로 요 저점을 깬 형태의 긴 음봉이 발생했다는 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를 해줬지만 이제 전저점을 깨버린 순간부터는 다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낮춰갈 수 있는 형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신 분들 6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되셨다면 6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6번 좋아요. 물론 추세선도 쓰기 나름이고 굉장히 좋은 기술적 분석 도구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나는 명확하게 현재 추세를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고 여기다가 또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 저점에다가도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선이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하나 둘 셋 넷이 나와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현재는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는 관점으로 차트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 추세선만 이렇게 그어 놓는 거는 이 추세까지 닿아야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리 고점과 저점에 선으로 체크를 해 놓게 되면 자, 계속 낮춰가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구나, 반등이 나오면 저항에서 숏을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우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토미 트레이더님이라고 계세요. 토미 트레이더님, 다우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은 차트 작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HL, HL, 뭐 HH, HHLL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한마디로 고점을 높였냐 저점을 높였냐 내렸냐에 주안점을 두고 차트를 보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어쨌든 모든 차트는 다 파동이 있으니까요. 저점을 올려가는 걸 HL이라고 불러요. HL. 자, 그 다음 고점을 올려가는 걸 HH, 하이어 하이라고 부릅니다. 저점을 올려가는 걸 하이어 로우라고 불려요. 자, HH, HH, HL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요 전저점을 깨는 순간 있죠. HL이 깨지는 순간을 LL이라고 합니다. 로우어 로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때부터는 추세가 이어보면은 하락으로 변곡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HH가 깨지는 순간을 또 LH라고 부릅니다. 로우어 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추세를 올려가는 파동이 나오다가 전저점을 깨는 LL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LH, 즉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파동이 나왔을 때는 하락으로 바뀌었다. LL, LH, LL, LH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 LL을 상회하는 저점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HL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변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LH를 다시 넘기는 순간 HH, 이거는 또 고점을 넘긴 거죠. 고점을 넘긴 겁니다.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변곡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눌림에 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은 어떤 형태죠? 지금 차트 체크를 해보면 HH, 자, 이땐 저점을 안 깼어요. 그래도 HL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 LH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HH였죠. 이제 이때 조금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고점이 낮아졌네. HL, 그러니까 하이어 로우가 깨질 수 있겠는데 깨졌죠. LH가 되는 겁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LH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로어 하이, 로어 하이. 왜냐면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LH가 되는 거죠. 전저 전고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다우 이론이요. 네,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눌러주세요. 5번. 근데 이게 한 번에 이해는 안 되니까 구글에 다우 이론이라고 치면은 요 이미지가 하나 뜰 거예요. 그 토미 트레이더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 이미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추세를 알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게 제가 알기로 다우 이론이 모든 기술적 분석의 시초라고 알고 있어요. 시초. 근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기본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간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점을 일단 전달을 드리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차트 보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다우 이론.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다우 이론 보고요. 그 다음에 RSI 정말 보조로 참고해요. 보조로. 진짜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또 차트 보는 법을 더 까고 싶은데 제가 연구 중인 방법이라 이건 아직 공개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우 이론에 기반한 한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단타로 했을 때 승률이 제가 오전에 단타를 좀 하고 왔어요. 선물 단타를 했는데 6전 6승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완성이 좀 된다면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라 완벽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새로운 걸 또 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분석을 봤는데 그렇게 하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줘도 할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차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시황을 한번 봅시다. 하락 채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확장을 해서 밑에 갖다 붙인 겁니다. 대칭 이론의 느낌으로 보려고 하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고점에서 헤드앤숄더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헤드앤숄더. 여기 점선 보이죠? 점선. 고점에 징후가 하나 나타났고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낮춰가는 다우 이론상으로 하락 추세로 변곡이 된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채널로 봐도 모멘텀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체크가 된 부분이죠. 만약에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찾아보게 된다면 여기서 형성된 매물대가 또 있어요. 이 매물대의 가장 두터운 구간이 20.9입니다. 20.9. 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떨어졌을 때 요 하락 채널 하단에 맞는 구간 그 다음에 POC 라인 지지 매물대가 겹치는 요 라인이 대충 20.9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줄 수가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던 여기 20.4 정도로 일단 차트를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지금은 하락 추세로 변곡이 된 게 맞고 고저 낮춰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형성된 매물대를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 고점에서 고가놀이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2.6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2.5 혹은 22.6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고 거기서 다시 LL을 그리러 가지 않을까. 여기서 LH 형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림은 대충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로 이런 식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눌러주세요. 7번 좋아요.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러면 움직임이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잡아주고 그러니까 떨어진다 쳤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죠.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대충 뭐랄까 밑그림만 그려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우 이론이라는 게 어쨌든 언제든지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건 맞거든요. 얘가 여기를 깨고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 그림을 맹신은 하지 마시고 대충 돈 목사는 방향을 저렇게 잡았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요즘 퍼오는 건데 낙주님이라고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데이터적인 분석도 좋고 매크로적으로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멘트를 오늘도 가져왔는데 다들 돈 벌려고 알트를 사면 누가 올려주나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고점에 매도를 잘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거든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사실은 시장의 완전한 상승장은 어쨌든 완화의 시기가 찾아와야 됩니다. 양적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긴축의 시기임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알트를 구매하고 있는 환경에 물량을 받아줄 새로운 개미가 들어오기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죠. 다들 돈 벌려고 알트만 구매하고 있으면 세력이 올려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처음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세력이 해주는 게 맞고 거기에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투기심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득달같이 알트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 누가 올려주나
어쨌든 시장은 폭탄 돌리기일 뿐인데 이런 관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항상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시장의 하락이 깊어졌다라는 데이터니까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탐욕 수준이에요. 이게 S&P 지수고 밑에는 피어 앤 그리드 모델인데 시장의 탐욕이 굉장했을 때를 이렇게 과매수처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탐욕이 없었을 때를 과매도처럼 이렇게 나타낸 건데 현재 시장을 이렇게 과거와 대비를 해봤을 때 탐욕이 그득그득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다. 이때도 시장의 탐욕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하락이 또 이렇게 나와줬죠.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비관적이었을 때는 올랐어요. 또 비관적이었을 때 이때죠. 이때도 반등이 나왔고 비관적이었을 때 이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시장이 개판일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폭락하고 비트코인은 미래가 없다, 디지털 쓰레기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야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 댓글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막 뉴스 창에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 뭐 쓰레기 이렇게 쳤었나? 근데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은 돈 벌려고 하면은 인생 망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그런 거는 사면 안 된다, 차라리 주식을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4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지표는 실존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탐욕에 좀 눈이 먼 시장이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안 사면 데려갈 것 같다, 좀 이런 익스트림 그리드 존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주의할 필요는 확실히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야 될 타이밍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매수 버튼에 손이 너무 안 갈 때 사야 된다고 봐요. 나 이거 진짜 못 사겠는데, 이거는 샀다가 인생 개망할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거는 9K 간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면 됩니다. 비트코인 3K 간다, 5K 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세요.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 100K 간다, 이건 하락장 끝났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일 때를 조심하셔라. 어쨌든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심리를 잘 다스린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심리를 너무 잘 다스린다. 저도 심리를 못 다스렸어요. 저는 언제 팔았냐면 이때 팔았어요. 이때 사서 이때 팔았어요. 떨어질 줄 알고 여기 저항막, 어쨌든 뭐 잘 팔았죠. 어깨에서 팔았으니까 좀 버틸걸. 이게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또 살까 이랬어요. 진짜 또 사야 되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본 거죠, 스스로. 과연 더 올라갈까? 지금 매크로 환경을 봐라. 더 올라갈까? 아니 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뭐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떨어져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현물거래소의 잔액 현황인데 점점 줄고 있다. 유동성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원래 이 잔액이 좀 늘어나주는 추세가 좋은데 사람들이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메이커, 마켓메이커 지갑에서 지난 7일 동안 출금, 입금 순위를 볼게요. 유동성이 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USDT 빠지고 있고, 이 USDT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더리움은 아마 이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더리움 빠지고 있죠. USDC, BUSD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금성, 그러니까 달러랑 1대1 패깅되는 유동성과 같은 USDT나 USDC나 BUSD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즉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달러로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대충 3,000억 빠져나갔고, 뭐 이것도 한 300억 빠져나갔고, 그렇죠. 뭐 이거는 7,000억, 죄송해요, 700억 빠져나갔고,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입금이 많이 되고 있는 건 뭐냐, 반대로 매틱 팔려고 더럽게 많이 넣고 있다. 갈라, GRT, DYDX 등등.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에는 시세 분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슈팅을 노려보는 거 아니고 존버를 하실 거라면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다우 이론으로 보더라도 채널로 보더라도 하락으로 변곡은 된 건 맞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쌓여있는 매물대를 넘어서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R이 S로 플립되었던 요 구간에 진입을 해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3%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켓메이커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빼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굉장한 탐욕 수준이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리스크를 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폭락이 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6번 눌러주세요. 자, 6번이 더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영상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의 양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거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저는 방송 길게 안 하는 거 아실 테니까 정리한 것만 들으시면 되죠, 뭐. 굳이 뭐 주절주절 떠들 필요 없으니까. 자, 안녕히 가세요. 좋아요 좀 누르고 나가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월요일 파이팅 하시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저거 답장 하나만 할게요. 초록이 매수고 빨강이 매도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1대1로 보는 겁니다. 1대1로. 매도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라고. 1대1이에요. 자, 안녕히 계세요, 이제.